네, 안녕하세요.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오션 클러스터의 액션스 메뉴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션스 메뉴에는 첫 번째 에디 클러스터 편집 구성을 바꾸는 이제 버튼이 있고요. 에디 클러스터를 누르시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클러스터 전반에 대한 구성을 변경하는 이제 편집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네, 이 편집 구성에 대한 튜토리얼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 편집 구성에 관한 튜토리얼을 참조하시길 이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액션스 메뉴로 들어와서 이제 클러스터 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롤이라는 것은 이제 에디 클러스터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인스턴스의 성질을 이제 변경을 했을 때 블루 그린 방식으로 이제 새로 확산을 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데모를 진행하는 동안에 클러스터 롤을 이제 하나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이전에 제가 실행했던 클러스터 롤에 대한 정보도 이제 밑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당장 이제 실행된 이제 클러스터 롤에 대한 진행 상황이 여기 나오게 되고요. 현재 인스턴스 하나가 이제 새로 프로비전 될 예정이고 이제 배치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스턴스는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에서 이제 배치 사이즈를 아까 20%로 잡았는데 20%로 잡았다는 얘기는 인스턴스의 개수를 그 퍼센티지만큼 나눠서 작업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현재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20%든 이제 100%든 배치가 하나로만 구성이 된다라는 점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이 배치 잡에서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하나 이제 프로비전하고 그 안에서 이제 블루 그린 배포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그상에서도 이제 롤이 시작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롤의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다른 액션 메뉴에 대해서 다룬 다음에 다시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액션의 다른 또 메뉴가 커스터마이즈 스케일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자동으로 클러스터의 그 리소스 커피서티를 이제 파드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오토 스케일링을 하고 노드의 사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한다 라는 그런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고요. 이거를 이제 이네이블 할 수도 있고 이제 끌 수도 있습니다. 이걸 끄게 되면은 오토 스케일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파드가 배포가 됐든 뭐가 됐든 리소스가 낭비가 되고 있든 이거를 최적화하지도 않고 파드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서 스케일 아웃을 하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제 스케일 다운 맥스 퍼센티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한 번에 노드를 한꺼번에 몇 개씩 이제 스케일 다운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퍼센티지로 정하게 되는 방법인데 기본으로 이제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개의 인스턴스가 클러스터에 있고 리소스가 낭비가 되고 있어서 이제 스케일 다운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에 막 4, 5개씩 스케일 다운을 하게 되면 너무나 다이나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보수적인 방법으로 10개 인스턴스의 이제 10%에 해당되는 1개 인스턴스를 스케일 다운하는 그런 정책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제 요 퍼센티지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드룸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자동으로 얘가 버퍼 리소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옵션도 있고 혹은 이제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수동을 먼저 예를 보여드리면 일단 이제 CPU 미디 코어를 이제 1000으로 잡고 이제 메모리는 이제 1024 메비바이트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컨테이너에 대한 요구사항이라고 했을 때 이걸 몇 개의 유닛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100개의 유닛을 보유한다 그러면 요 리소스에 이제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곱하기 100이 되는 것만큼 헤드룸을 고려해서 인스턴스를 프로비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험치가 없으시면은 설정하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오토매틱으로 하게 되면 얘가 하게 되는 게 이제
클러스터 내부에서 러닝하고 있는 파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이즈가 크고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배포가 발생하는 파드에 대한 사이즈를 계속 얘가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즈를 고려한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지정한 이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클러스터 내부의 버퍼 리소스 공간을 미리 헤드룸으로 이제 보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 보시면 클러스터 러닝 아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운영 환경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고 이제 데브 스테이지 테스트 환경에서 난 특정 시간에만 이 클러스터가 활성화되어서 뭐 노드를 프로비전하고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달력하고 시간 형태로 요일하고 시간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오전 9시부터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네, 드래그가 잘 안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제 시간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시간에만 해당 요일하고 시간에만 이 클러스터가 활성화되어서 남은 시간에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자원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클러스터 롤이 제가 커스터마이즈 스케일링을 설명하는 동안에 롤이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인스턴스의 성질을 변경했을 때 클러스터 롤을 통해서 그레이스풀하게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클러스터 롤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런치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프로비전 하고자 하는 인스턴스의 특성들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난 별도의 이제 AMI라든지 별도의 레이블이라든지 별도의 유저 데이터, 인스턴스 프로파일, 시큐리티 그룹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add launch specification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존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데이터들을 그대로 임포팅 해와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동으로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동으로 구성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뭐 테스트 런치 스펙이라고 하고 노드 레이블, 그러니까 이 런치 스펙을 사용한 노드들이 가져갈 이제 노드 레이블을 미리 여기다 먹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용도는 테스트고, 이제 테인트라고 하는 것은 특정 파드가 어떤 톨러레이션이 없다라고 하면 해당 노드에 이제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드의 이제 방어 체계 같은 건데요.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키 밸류가 env 테스트가 톨러레이션이 이제 없으면은 스케줄링을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요런 이제 테인팅도 이제 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MI도 현재 쓰고 있는 AMI가 이제 리눅스 계열의 이제 EKS 용도의 AMI이긴 한데 나는 이거를 뭐 윈도우의 AMI를 쓰고 싶다, 별도의 어떤 커스텀 AMI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커스텀 AMI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인스턴트 프로파일도 나는 다른 권한을 부여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다른 권한을 부여하셔도 되고, 시큐리티 그룹도 나는 다른 시큐리티 그룹을 먹이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서브넷도 나는 해당 이제 제가 프로비전 할 수 있는 가용존 중에 난 USDS 1C에 있는 서브넷을 사용하겠다, 이런 용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나중에 이제 노드 레이블에 대한 이제 제약사항을 걸 때 뭐 노드 셀렉터나 노드 어피니티를 이용해서
나는 env는 테스트라는 밸류가 있는 노드에다가 이 파드들을 스케줄 해주세요 라고 그런 제약사항을 걸게 되면 이 런치 스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런치 스페시피케이션의 용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스페시피케이션에서는 아까 이제 테스트 env 런치 스펙이라는 것을 이제 설정하게 되었고, 이제 run 워크로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여기 다이렉트로 이제 UI 상에서 뭔가 테스트 용도로 이제 앱을 배포하는데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런치 스페시피케이션에서 테스트 env라는 노드 레이블을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엔진스 파드를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디플로이 앱이라고 하고요. 엔진스이고 80 포트의 레플리카는 4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CPU 리퀘스트를 0.1 그리고 메모리는 256 리밋은 이렇게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고, 노드 셀렉터는 아까 테스트 env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런치 스펙을 제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바로 디플로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UI상에서 바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파드 탭으로 가보면 네, 현재 스케줄 되지 않은 이제 파드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터미널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노드 셀렉터의 제약사항을 가진 만족시키는 노드가 없을 거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스케줄링은 실패를 할 것이고, 그것을 인지한 이제 오토스케일러가 새로운 노드를 프로비전 할 텐데요. 네. 지금 새로운 인스턴스를 프로비전 했고 그 상세 정보를 보면 오토스케일링이 지금 시작이 되었고, 이유는 펜딩된 파드 때문이다. 그리고 그 디플로이먼트 네임이 테스트 디플로이 앱이고, 거기에 요구된 이제 vCPU와 메모리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고, 노드 셀렉터가 env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런치 스펙을 제가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요구 사항에 대한 제약사항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걸맞는 인스턴스를 프로비전 했다라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이제 노드 탭에서 확인을 해보면 테스트 env 런치 스펙으로 인스턴스가 프로비전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run 워크로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매니페스트 파일이 이미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디플로이를 하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디플로이를 이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네, successfully deployed 되었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 이제 파드의 상태를 좀 보면 네, 방금 배포가 된 이 파드들이 바로 이제 어사인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네임스페이스로 아마 배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제 배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액션스에 있는 이제 run 워크로드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뷰 컨피그레이션은 이제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션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JSON 형태로 보여주는 설정 값들을 JSON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 버튼이 있는데, 딜리트는 누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팝업 창을 이제 보여주고요. 딜리트 클러스터를 누르시게 되면 오션 클러스터를 이제 삭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션 클러스터 삭제는 어떤 이벤트를 일으키냐면 이제 오션이 관리하는 모든 노드들을 다 스케일 다운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EKS 클러스나 혹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자체는 얘가 이제 삭제하지 않고 워커 노드들만 얘가 이제 삭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액션 메뉴에 대한 이제 사용법은 네,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